안녕하세요. 소다의 굿모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시간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시간마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척박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살이 잘 쪄서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고 불평하느라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가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다하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인생이 즐거워지는 50가지 성공 법칙을 담고 있는 성공의 문법인데요. 나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어느 쪽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글이 있어 읽어드립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들어보세요.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삶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삶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도 불공평하다 라고 작가인 에드워드 애비가 말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주어진 환경에 어떤 태도나 방법을 취할지 결정할 자유만은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자기 행동이 책임져야 할 때,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실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해 라며 투덜거린다. 그러나 그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다. 불공평해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텐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배울 텐가?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 신세를 진 건 아니었다. 어렸을 적 그는 농구나 축구는 잘 못해도 17살에 들어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정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영재로 알려져 대학 시절부터 스타 대접을 받던 호킹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을 느꼈다. 21번째 생일을 보내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양한 의료검사를 받은 후 호킹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다. 그는 이름도 모를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어 병세는 악화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호킹은 이후 이렇게 썼다.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내에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삶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병원에 입원한 호킹은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소년이 옆 침대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봤다. 호킹은 결론을 내렸다. 나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 소년을 떠올렸다. 호킹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신체 능력은 저하됐다. 그는 늘 죽는 악몽을 꾸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미래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을 즐겼다 라고 호킹은 썼다. 몸 상태는 나빠졌지만 과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한 여자와 약혼도 했다. 1985년 호킹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다. 폐렴에 걸린 호킹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목으로 바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수술하느라 기관을 절개했다.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던 호킹은 이제 영원히 말도 못하고 24시간 병간호를 받는 신세가 됐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다. 한동안 이 특별한 과학자는 다른 사람이 알파벳을 가리키면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작은 컴퓨터와 음성 합성을 사용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과 수십 개의 과학 논문을 썼으며 대중에게 연설도 했다. 호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다. 그에게는 자녀 3명과 손주 1명, 그리고 명예학위 12개가 있다. 그는 영국 과학단체인 로열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국 과학협회의 일원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장애와 비극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해요. 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지만요. 호킹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누가 호킹 앞에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